세상을 보는 창, 인덱스만입니다. 인덱스만은 인덱스 온리로 최대 수익을 지향합니다. 요새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주가가 단숨에 큰 폭으로 상승해서 지난 2022년부터 뚫지 못했던 24만 1,500원의 벽을 뚫었잖아요. 이런 걸 박스권 돌파라고 해서 큰 시세 분출을 시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의 향후 주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래서 네이버의 향후 주가 관련 가장 궁금한 점을 추려보았습니다. 1. 현재 상승하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요? 2. 반등이 나올 경우 그 반등은 어디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내려올까요? 이 정도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속이 후련하겠죠? 그럼 어떤 보조지표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지지와 저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지와 저항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 이동평균선에 의한 지지와 저항. 2. 고점과 저점에 의한 지지와 저항. 3. 상향추세선과 하향추세선에 의한 지지와 저항. 먼저 가장 많이 지켜보는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 240일, 520일, 760일, 1200일. 현재 네이버는 이 모든 이평선을 돌파했네요. 그럼 이 이평선들 중 어느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할까요? 다시 한번 이평선들을 지켜보죠. 과연 어느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할 것인지. 현 주가와 가장 근접한 이평선은 1200일 이평선인데 여기서 멈칫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짚어볼까요? 먼저 20일 이평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죠. 20일 이평선만을 켜두고서 지켜보니 확실히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즉,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을 받아 하락하는 국면에 20일 이평선을 만나거나 근접하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군요. 또한 하락하는 국면에 20일 이평선을 만나거나 근접하면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60일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까요? 60일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로 보입니다. 12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40일 이평선은 저항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항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20일 이평선도 주로 지지의 역할을 하며 저항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60일 이평선은 반대로 주로 저항의 역할을 하며 지지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200일 이평선은 주로 지지의 역할을 하며 저항으로서의 기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200일 이평선을 돌파 혹은 이탈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를 검토하던 중 하나 추가로 확인한 게 있는데 1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후 이를 이탈했던 2020년 3월 주가가 1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했습니다. 즉, 상승 추세 초입에 1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00일 이평선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이네요. 이상으로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질문은 보겠습니다. 질문, 네이버의 주가는 현재 상승하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까요? 이동평균선 20일, 60일, 120일, 240일, 520일, 760일, 1200일 어느 것 하나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을 하자면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주가를 후행하면서 설명해줄 뿐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대충 알려주지만 출발점과 목적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지지와 저항에는 세 가지 부류 중 1. 이동평균선에 의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